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메타버스, 이제 조금 친숙해지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멀리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토론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나지 않고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서예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도 가능해지겠죠.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선생님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말고도 회사에서도 메타버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제품의 디자인을 보거나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할 때 이렇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미래의 메타버스는 더욱 정교하고 섬세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 미래에 투자해 볼까요? 혁신 산업에 투자할 때는 꼭 시장 전망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전례가 있는 산업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지만 혁신은 미래 전망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기기라고 할 수 있는 AR과 VR 시장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2020년 초반보다 후반이 더 큰 성장을 예견하고 있죠.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연평균 205만 명의 메타버스 관련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가상현실 관련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180빌리언 달러였는데 25년에 400빌리언 달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31%의 성장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성장은 흔치 않은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 최근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ETF가 처음 나왔다고 주목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미국에서 처음 나온 메타버스 ETF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어떤 ETF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메타 ETF에 대해서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 개의 메타버스 관련된 ETF를 소개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메타버스의 분야를 언급드렸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였죠. 장비, 인프라, 기술 장치, 플랫폼, 게임 미디어였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메타버스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네 가지 분야를 모두 품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기술 장치의 페이스북 뷰직스, 장비 인플라의 아마존이랑 엔비디아, 플랫폼에는 마소와 유니티가 있었고 마지막 게임과 미디어에는 로블록스랑 블리자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개의 기업을 갖추면 메타버스 어벤져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메타 ETF는 제 속마음을 읽는 것처럼 이 8개의 기업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6월 말에 출시해서 그리 오래되지 않는 ETF라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이 ETF가 과연 투자해도 괜찮은 상품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메타 ETF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티커는 META이고 상장일은 2021년 6월 30일입니다. 상장한 지 별로 안 돼서 32밀리언 달러, 자산 규모가 꽤 작죠. 환화로 하면 365억 정도 됩니다. 초기 상장할 때는 6.7밀리언 달러인데 벌써 5배나 증가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 총 보수를 보면 0.75%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통 테마형 ETF가 0.7%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업 수는 50개의 기업을 컴팩트하게 투자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가의 흐름입니다. 상장한 지 별로 안 됐고 현재 3.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메타 ETF가 투자하는 분야는 제 생각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 모호하고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메타버스의 투자 분야를 정의한 게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분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하드웨어, 컴퓨팅, 네트워킹, 가상 플랫폼, 상호 교환, 결제, 컨텐츠, ID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교환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꼭지로 뽑힌 게 인상적인데요. 가상현실에서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7가지 컨셉을 가지고 실제 투자하는 분야와 비중을 보겠습니다. 컴퓨팅이 가장 많죠. 2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클라우드 솔루션이 22.7%, 세 번째는 게이밍 플랫폼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미 성장한 컴퓨팅과 클라우드 분야가 선두를 보이고 있고 현재 메타버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게이밍입니다. 3대장의 포지션이 큰데요.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우리가 AR, VR 기기의 하드웨어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 ETF가 투자하는 기업이 총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량 기업이 대부분이죠. 시가총액이 큰 라지캡이 95.8%나 되기 때문에 혁신 투자지만 안정적인 편입니다. 탑10 기업을 보게 되면 1위부터 엔비디아, 텐센트, 마소, 로블록스, TSMC, 아마존 등 쟁쟁한 기업들이 여기 들어있고 시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비중 8%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를 메타버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마소, 아마존도 10위 안에 들어있고 순위엔 없지만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탑10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있지 않은 기업 3개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이게 마소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2조 5천억 원을 주고서 인수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메타버스와 연결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마소의 CEO가 말을 했죠. 마소는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라고 말했지만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중국 기업인 걸 알겠는데 뭐 하는 회사지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검색 엔진도 있고 위챗이라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SNS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크래프톤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 에픽게임즈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게임도 많죠. 던전앤파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 메이플 스토리 2까지 제가 게임은 하지 않지만 이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게임들을 다 포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텐센트는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기업으로 보입니다. 게임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창구와 커뮤니케이션 도구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메타버스는 텐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매출이 대부분 이커머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우뚱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면 넷플릭스, 링크드인,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더욱더 데이터의 홍수가 날 겁니다. 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클라우드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그 중심에 아마존이 있고 마소와 구글도 함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메타 ETF 2개와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메타 ETF가 나오기 전이라서 함께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비교해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ETF의 탑10 기업을 보면 뭐가 다른지 한눈에 보이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게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HERO는 8개, ESPO는 4개, META는 1개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작이 게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이 초기에 관심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확장성을 고려해보면 더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번 메타 ETF가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 격입니다. 지수 추종하는 ETF와 함께 투자해도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는 투자하는 기업수가 508개인데요. 이 중에 메타 ETF와 중복되는 기업수가 25개가 있습니다. 딱 절반이 중복되고 있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는 103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7개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중복률을 가져가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지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메타 ETF 3개 다 중복되는 친구는 누구냐 입니다. 3개 다 중복되는 건 17개의 기업인데요.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페이스북, 인텔 등등등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복률이 많아서
투자해도 될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S&P 500은 너무 많은 기업에 투자하네, 조금 더 컴팩트하게 투자하고 싶다 할 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QQQ를 투자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분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투자하고 싶다면 메타 ETF를 함께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투자 전략에 맞게 꾸미셔도 되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 세상이 그려지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사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ETF 투자할 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 ETF는 총 5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등락폭이 큰 친구도 있을 거고 주가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변동폭을 이용할 거니까 그 큰 친구들 탑 10 기업 중에서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로블록스, 오토데스크, 페스틀리가 있습니다. 10개월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페스틀리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죠. 로블록스는 다 내려와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친구들을 보면서 하락 포지션인지 혹은 상승 포지션인지를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제가 전 영상에서 엔비디아 액면 분할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 ETF를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직접 투자해도 좋지만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고 생각이 어렵다면 ETF도 현명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미래, 메타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